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데이터 마이닝 이론과 응용 수업을 통해서 삼국지 조조라는 팀을 이뤄서 이번에 저희가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부터 이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류동현, 여기는 김세원, 이쪽은 고준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논문을 찾다 보니까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내용은 원체 많았지만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이번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번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논을 하였고, 그 결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구를 진행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AI나 머신러닝 기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대나 망원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도 관련이 있고,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이슈인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네,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홍대나 이제 망원동에서 일어나는 상업적인 변화에 의해서 빈곤층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말하는데요. 저희는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이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델을 개발하면서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다고 느껴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슈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잘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연구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큰 의의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등교육혁신원에서 영상 공모전을 연다는 걸 듣고, 그럼 이 내용을 잘 갈무리해서 전달하면 사회적으로도 더 큰 이의가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서 좀 더 이런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하는 뭔가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겠다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고등교육혁신원에서 이런 공모전을 진행하는 거 덕분에 저희의 내용을 더 잘 알리고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예측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어떤 변화를 Y로 잡아야 할까였거든요. 근데 젠트리피케이션의 결국 문제는 그 저소득층이 밀려난다는 거기도 하고, 그게 곧 결과가 되기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인원이 줄었다는 것을 Y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과 21년 그 차이 중에서 하위 20%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다고 전제를 한 상황에서 그걸 Y도 뒀고, 그래서 엑스트라 트리 모델을 사용해서 그걸 예측을 한 다음에 밸류들을 확인했었는데, 이 상황에서 상권 변화 지표나 그런 게 재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큰 곳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다고 된 곳이 많아서 저희가 잘 예측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21년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한 걸 저희가 확인을 해봤었는데, 그게 성수동이랑 물레동이었고, 그 시점에서 딱 성수동이 한창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그다음에 물레동은 원래 공방으로 핫했다가 그래서 집값은 오르는데 슬슬 상권이 쇠퇴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걸 기사들 다 찾아봐서 확인해본 결과 저희 연구가 제대로 진행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나 뭐 연구 같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그게 사회적으로 의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영상으로 잘 갈무리해서 만들어내는 능력도 이번에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혁신 영상 공모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데이터 마이닝 이론 및 응용 수업에서 서울시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예측 모델에 대해 연구한 삼국지 조조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연구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홍대, 성수, 물레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모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면 예술가 등의 유입으로 동네가 특색 있는 매력을 가지게 되면서 대중들의 이목을 끌고, 이를 이용한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의 대규모 사업 진출로 전월세가와 매매가 등의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역의 매력의 중심이었던 예술가 등의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개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마을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게 되면서 사회적 화두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은 이와 같은 문화적인 이유 말고도 다양한 원인을
요인으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기존 거주자 또는 임차인들이 해당 지역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통칭합니다. 저희는 기존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과 문화예술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라 조금은 소외받고 있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은 주택 재개발 정책, 노후 주거 지역의 공동주택으로의 변모 등으로 빈곤층이 월세 상승 등의 이유로 지역에서 쫓겨나듯이 전출하는 상황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이 공동체 와해, 지역 개발의 불균형, 계층 간의 갈등 등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저희 팀은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의 실증적 연구를 넘어서 선제적으로 어디에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다면 이에 대응하는 정책이 도입되기까지의 시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디에 일어날지 예측하는 모델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상권, 인구 통계, 부동산 가격 등의 독립 변수를 서울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다운로드를 하고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의 2021년도 인구수와 2020년도 인구수를 빼서 각 지역별 전출 전입 인구를 계산했습니다. 그 변화량이 하위 20%에 속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기에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을 0과 1로 라벨링을 해서 종속 변수로 삼았습니다. 엑스트라 트리를 이용해서 모델을 튜닝하고 학습시킨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0.619의 F1 스코어로 유의미한 모델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모델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델이 어떤 변수들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엑스트라 트리라는 모델은 여러 기본 모델이 합쳐져 있는 앙상블 모델로 블랙박스라는 성질로 인해서 예측의 이유를 쉽게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SHAP라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모델의 블랙박스를 파악하고 어떤 독립 변수들이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HAP를 모델에 적용을 해보니 LL의 범주에 소속된 지역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예측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개발 등의 도시재생 사업이 그 지역에 원래 거주하던 빈곤층의 이주를 강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평당 전월세가가 낮을수록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것이라 모델이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다고 예측된 지역의 전월세는 LL 상권의 범주인 경우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재개발이 일어난 경우에 전월세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델을 통해 재개발과 전월세의 관계 또한 살필 수 있었던 것입니다. HL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예측에 양의 영향을 주는데 이는 급격한 재개발로 인한 빈곤층의 이주가 아니라 이미 상권이 자리를 잡은 곳에서 빈곤층의 이주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델로 2021년의 데이터를 이용해 2022년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것이라 보이는 지역을 예측해보고 시사보도 내용과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을 해본 결과 물레동과 성수일가 1동 등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는데요. 2021년과 2022년 각 지역에 대해서 보도한 기사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기사에 따르면 물레동은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용적률을 기존 460%에서 770%로 상향 조정을 해서 44층 주상복합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2년 기사에 따르면 물레동 4가는 재개발을 위한 조합을 설립을 해서 8월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냈고 꾸준히 추진 및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21년 기사에 따르면 성수동은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꽃이 됐습니다. 성수 IT 지역은 이번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권장 업종 확보, 공개 공지 설치, 공공시설 기부 체납 시 최대 800%까지 용적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22년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2040 서울 플랜을 발표하며 35층 규제를 폐지했고 이에 반사 이익을 받아 성수동의 재건축 시계가 다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측한 지역을 살펴본 결과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의 예측 모델이 유의미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입니다. 아직 2023년에 해당하는 독립변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탈에 기록되지 않아서 미래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지역을 예측할 수는 없었으나 22년에 대한 예측값이 실제로 젠트리피케이션 또는 재개발이 일어난 지역과 잘 일치하였다는 점은 아주 큰 인사이트입니다. 이번 저희의 프로젝트는 분명 저소득층의 이주, 즉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을 사전에 확인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을 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어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